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 요소 설계 5주차입니다. 수요일 날 해당되는 영상이긴 한데, 4월 15일이 선거일이잖아요.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대부분 선거를 잘 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전에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꼭 안전하게 본인이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일이다 보니 생략을 할까 했는데, 반 생략하는 걸로, 완전히 생략하는 건 아니고 반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대략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대략적으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각 기계 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을 쌓는 그 시간이 지금 중간고사 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말고사, 요 밑에 이제 기말고사라고 써져 있는 건데, 기말고사 때는 이제 여러 설계 문제들을 다루는 종합적인, 설계 문제 시험이 기말고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중간고사랑 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이제 리포트 제출, 요 부분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대부분 아주 후하게 만점에 가깝게 맞길 바란다는 심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시험 또한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공부하는 그 시간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 딱 주고 무조건 점수 몇 점,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최대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잘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쉬운 상식적인 선에서 시험을 내고 점수를 주는데, 기말고사는 당연히 점수를 모두 100점, 전원 다 100점 준다? 뭐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말고사로 이제는 성적을 좀 매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기말고사는 아직 뭐 지금 우리가 고민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예, 기말고사를 제외한다면 중간고사랑 과제에 의한 시험 분배를 어떻게 할지, 그게 지금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지 중간고사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대면 중간고사다 그럼 제가 뭐 직전주 하루 정도 잠깐 준비해가지고 딱 시험을 치르면 되는데,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과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때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대면 강의가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한다는 심정으로 과제들을 계속 잘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중간고사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감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대면 중간고사 기간이 하루 만에 잠깐 되지는 않고요. 최소한 2주, 보통 한 4주,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투표를 통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결과는 4월 16일까지 한번 지켜볼 거예요. 여기에 최종 집계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2주 동안 할 건지 4주 동안 할 건지 결정을 할 텐데, 그 이상 할 건지 결정을 할 텐데, 지금은 일단은 뭐 2주나 4주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중요한 건, 지금 이 첫 장에서 중요한 건 벨트 체인 마찰차에 해당되는 4월 15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이 설계 연습 문제 풀이 요 과제는 이번 주는 생략을 합니다. 생략. 그리고 이 내용이 4월 15일, 16일, 그리고 16일에 의해서 투표 결과가 나온 걸 17일까지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과제는 없고 문제 풀이를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의가 없어져서 편하게 휴강하면 좋은데 그러진 못하고요. 우리 비대면인데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요 영상 내용으로 이틀을 커버하긴 하는데 중간고사를 위해서 16, 17일까지 투표랑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아야 된다.
예, 시간적으로는 더 많이 할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꼭 중요한 거니까 중간고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협조들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두서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좀 정리를 해놨어. 일단 4월 15일하고 4월 30일 이게 석가탄신일 휴일이잖아요. 일단 이 이틀도 그냥 활용을 하는 걸로 중간고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비대면으로 시간 많이 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부담 없이 부담이 예, 갈 수밖에 없는데 예, 가볍게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이 쉬는 날 이틀도 우리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중간고사는 원래 현재까지의 계획, 그러니까 지금이 14일이거든요. 예, 14일 현재 기준으로 16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4월 14일 오전 11시 24분 기준으로 하면 이 중간고사는 4일 동안 치러집니다. 우리가 하루에 4차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차시, 2차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다른 강의들 생각하면 이게 하루지. 그래서 이틀에 나눠서 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4일 동안 나눠서 진행이 된다. 근데 4일이 4일 안에 했는데 참여를 못한 학생이 있어. 그럼 중간고사 빵점이야? 그럼 너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동안도 정말 효율적인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줘야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시험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5월 14일 날도 추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건 이제 2주 안에 될 때 얘기고 4주나 그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뭐 꽤 길어지겠죠. 요 날짜는 변동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시간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 그러니까는 뭐 한두 시부터 오후 시간은 폭증해요. 인터넷 사용량이 오후 시간엔 PM 시간에는 폭증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AM 아침 시간 있잖아요. 9시. 이때도 폭증해요, 지금. 왜냐하면 중3, 고3 뭐 기타 학년들 학생들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확정되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뭐 이미 시작한 학년도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출석 체크하려고 이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인터넷 사용량이 너무 비대해서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서로 중간고사를 치르는 대화를 하는데 영향을 줄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시간대를 피하면 그나마 점심시간 요때가 가능하더라고요. 11시부터 1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2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2시간을 요때 점심시간으로 맞춰서 해야지 되는데 점심시간을 안 맞추면 밤 늦은 시간이나 뭐 새벽 시간에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점심시간을 우리 활용하기로 하고 강의 시간 외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4월 30일을 하는 거예요. 이날이 휴일이니까 알바는 휴일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거는 의견들을 주세요. 제가 의견 수렴해서 추가 시험 일정을 잡아서 그 시간으로 최대한 맞추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자기 편한 시간으로 하는 건 좀 어렵고, 가능하면 홈페이지에 e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투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따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해주시고, 개인별로 지금 5문제, 5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5문제 하면 제가 한 100문제 정도를 준비해 놓을 거거든요. 100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수요일 날 강의에 활용됐던 기계 요소에 대한 명칭들, 뭐 각 중요 설계
파트에 해당되는 중요한 명칭 같은 거를 골라서 한 100문제를 준비해가지고 5문제를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운 좋으면 쉬운 문제들 딱 걸리고 운 나쁘면 어려운 문제 걸려요. 이거 100문제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냥 무작위로 선정할 거거든요. 제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난수를 이용해서 그냥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의 영향이 좀 있어. 5문제만 하면. 이거는 이 또한 이제 투표로 진행 중이니까 5문제만 할지 한 10문제 정도 늘릴지, 그리고 10문제도 스피드 퀴즈처럼 빠르게 쭉 진행할지 아니면 최소한 한 1분 정도 줘서 일종의 오픈북 형태로 풀 수 있게 할지, 그거 이제 투표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험 요거 볼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시험 시작 전에 체크할 거야. 카메라 돌려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그런데 뭐 책이나 참고 서적, 뭐 인터넷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그것까지 만약에 체크한다 그러면 뭐 감시용 카메라를 여기저기 달아서 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일종의 오픈북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문항수랑 시간을 정할 거다. 만약에 5문제로 한다고 치면 한 차시당 6명 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줌 사용 시간이 1회당 40분밖에 안 돼요. 40분까지만 무료로 사용하고 그 뒤로는 유료로 해야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유료 아이디가 있긴 있는데 그건 좀 공유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 제한이 좀 걸려 있어가지고 무료 아이디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전에 40분간 시험 치르고 끊었다가 새로운 아이디랑 비번 공유한 다음에 오후에 또 40분 치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5문제 40분간 하면 잘해야 6명 치르거든요. 6명. 그럼 하루에 6명 하면 6명 하루에 2번 하면, 그리고 4회 하면 48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45명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근데 문항수 늘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한참 늘어지겠죠. 한번 해볼까? 한 10문제다. 그걸 한 문제당 1분씩 둔다. 그럼 인당 최소한 10분이잖아요. 근데 40분 안에 10문제 3명, 4명 하기 어려우니까, 4명은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여유시간 두고 하루에 그러니까 한 차시에 3명 참여한다. 그럼 하루에 6명 되는 거잖아요. 6, 8에 48. 4주 걸리겠네, 4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접속이 잘 된다면 10분 동안 10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만약에 투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4주 걸릴 텐데, 뭐 추가로 재시험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시험 보다 보면 컴퓨터가 꺼졌어. 막 난리 났어.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럼 재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그날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시간을 맞추거나 한다면 4주 플러스 뭐 1, 2주가 더 되긴 할 텐데, 예. 이 방법이든 여러분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예, 그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해놓고요. 줌이 40분이 지나면 새로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제공이 되거든요. 생성이 돼요. 똑같은 아이디를 한번 공유했다가 알아서 들어오세요. 이렇게가 안 되고 40분 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40분이 딱 되는 순간, 해당 샷시가 오픈되는 순간 제가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개설하면 그때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생성이 되는데,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딱 빠르게 제공해서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드는 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게 홈페이지에 그냥 공지를 할지 아니면 이메일을 줄지. 물론 그날 해당되는 사람 미리미리 들어와 있어야지. 그죠? 이거 추가 진행을 해도 중간고사 통과 못한 사람들은 개인 발표로 대체하는데, 요거는 이후에 공지를 할게요. 일단은 중간고사를 다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통과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요거는 다른 얘기, 이후에 혹시 모를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빼고, 이 부분에서 좀 얘기할 게 하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날 오전 차시, 그러니까 11시부터 시작되는 오전 차시에 3명이
지원을 해서 스케줄이 3명이 딱 나와 있는데 A, C, B, C, C, C 딱 나와 있는데 3명이 학생이 있는데 누군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접속이 안 됐어. 그럼 그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4주 안에 최소한 뭐 4주, 5주 안에 끝내면 좋은데 이런 사람이 생기면 뒤로 계속 늦어지고 뒤에 공부 못하고 그냥 중간고사만 보다가 막 기말고사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임의로 추가 시간을 막 잡으면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개인별로 다 바쁘게 살고 있지 뭐 이 강의 하나만 듣고 나머지는 다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시간대를 막 잡을 수도 없어. 다른 요일대를 막 쓸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제가 임의로 맞추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제를 지금 4주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4주차까지 진행해서 제대로 제출을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든 뭐 어쨌든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재수강 해야 되잖아요. 전공 필수인데 이거 심각하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로 면담을 할 거거든요. 면담을 할 텐데 이 면담자들 이름을 제가 지금 시점에서 면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름을 지금 불러줄게요. 이 사람들은 면담을 개인적으로 저랑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아니고 요 예비 인원으로 여기 들어가는 걸로. 예비 인원. 한두 명씩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동안 과제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공부하라는 거지. 그래서 혹시 한 사람이 안 들어오면 예비 인원이 대치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한 명이 진행돼서 예비 인원이 많이 진행이 시작됐어. 그 사이에 B가 들어왔어. B는 어쩔 수 없어요. 다음으로 밀려나는 거지. 예비 인원 통과됐어? 예비 인원이 시험 봤는데 통과됐어. 오케이. 이 사람은 다음엔 또 안 들어와도 돼. 그러면은 지금까지 과제를 열심히 낸 사람들하고 역차별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예비 인원으로 계속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제출 안 한 과제 점수를 100%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제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점수, 그 사람 점수만큼 보완이 되는 거죠, 보완. 그리고 중간고사도 이렇게 치러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시 이 강의를 계속 이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과제를 지금까지 잘 낸 사람들은 그 학생들보다는 점수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과제랑 중간고사 점수는 상향 평준화를 시킬 거다. 재시험을 하든 추가 개인 발표를 하든 뭐 과제를 더 내든 어찌됐든 완전히 포기한 학생들이 최대한 안 나오게 예비 참여자, 면담자들 리스트를 지금 부를 텐데 지금 아예 부를게요. 따로 뭐 공지를 나중에 하긴 할 거야. 이게 이제는 지금 아직 4주차 과제 제출 기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화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름만 부를게요. 그 사이에 제출할 수도 있고 강의 시간에 이름 부르는 거 괜찮잖아요. 예. 김동현 학번이 맨 뒤에가 7번인 김동현 이 학생 지금 전혀 잘 안 되고 있고요. 1주차만 참여했네. 그리고 호칭은 생략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김상규 좀만 신경 쓰면 잘 될 것 같은데 4주차 제출할 듯 하긴 해요. 그리고 김선홍 이 학생도 뭐 제출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다음에 박민지 이 학생도 제출하겠죠. 뭐 기존에 워낙 착실히 잘했으니까 어찌됐든 지금 상태는 그 면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다. 그리고
박연우. 빨리빨리 불러야겠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에는 시간이 우리 너무 타이트해. 박진영. 그리고 배윤탁. 양진혁. 양호준. 양호준 학생은 꼭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꼭 이번에 잘 참여하고, 유종민, 이동천, 이승환, 이유정, 이윤석, 이은혜. 이윤석, 이은혜 두 학생도 이번 기회에 잘 잡길 바라고요. 이창근, 이 학생은, 이창근 학생은 4주차 제출했는데 그 전주차들을 제출 안 했네. 5주차, 그러니까 4주차 제출 기한까지 1, 2, 3주차도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넘어가면, 제출 기한 오버되면 인정 못 받아요. 그리고 정성환, 정지환, 조의리, 조준상, 그리고 주진영. 예, 의외로 많죠? 거의 한 반 가까이 돼. 예. 제가 왜 이렇게 과제를 계속 내라고 하고 규칙 만들고 추가로 하고 뭐 중간고사 굳이 또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지금 참여를 안 하면 출석 체크도 안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지금 마지막 기회로 이번에 중간고사, 면담, 예비 참여 이런 식으로 처리를 안 하면 출석 자체가 안 되잖아요. 출석 자체가 안 되면 나머지 뭐 시험, 기말고사 만점 맞아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냥 꼭 이번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중간고사 요 시리즈, 요 이벤트 잘 이용합시다. 자, 그리고 만약에 기말고사, 그렇죠. 기말고사를 미진행하게 된다면 팀 프로젝트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오늘 제가 학교에서 공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이제 A0 이상을 50% 이상으로 늘려라. 그러니까 A뿔과 A0 합쳐서 50% 이상으로 확보해라. 이렇게 메일이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야. 이런 기회가 어딨어. 좋은 학점 받을 수 있는. 물론 아직까지 다른 학교들은 절대평가로 바꿔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좋은 성적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상대평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만 신경 쓰면 이 기회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그렇죠. 이거 대면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는 팀 프로젝트를 간소해서 점수비를 좀 맞출 거야. 그러니까는 중간고사 어찌된 기말고사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대면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대부분 이제 연습문제 풀이로 진행할 거거든요. 예. 이건 뭐 연습 문제라고 해도 뭐 이 문제 저 문제 다 풀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설계할 때 실무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런 것만 선정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좀 전에 제가 추가한 두 항목인데, 원래 기존에는 강의 계획서상으로 이제 40% 잡혔겠지만 이제 출석을 감안한다면 중간 35%, 기말 35%, 팀과제 20%, 과제가 20% 이렇게 잡혔던 거가 이제 대면 강의일 때고, 지금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추가로 변경됐어요? 변경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중간고사가 20%, 기말 35%, 과제랑 팀이 35%, 출석 10%인데, 출석은 절대적인 거니까 출석 자체가 안 되면 뭐 10% 점수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나오잖아요. 학교 시스템이 아예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과제랑 팀 과제가 35%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고사는 이게 아무리 정성껏 성의껏 한다고 해도
점수 비중을 기존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비대면 약간의 약식의 시험인데 그래서 비중을 약간 줄였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아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35% 유지하고요. 이렇게 해두고 제가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투표 내용에 따라서 또 공지하고, 예. 그래서, 이게 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잘 귀담아 듣는 거, 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의 원래 진행돼야지 될 내용을 진행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마찰차, 벨트, 체인인데, 마찰차부터 보죠. 프릭션 휠이라고 말 그대로 마찰력을 이용한 동력 전달 기계 요소. 원래 기어를 많이 썼는데, 기어는 이렇게 기어 산 이빨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이게, 물론 이렇게 예전에는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나무로 했죠, 나무. 나무를 이렇게 구멍을 뚫고 하나하나 넣어서 이렇게 했긴 하지만 이거 만드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간격 맞춰서 유사한 힘을 쓸 수 있게 재료를 다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어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동력을 전달한다 하면 마찰차가 주요 요소였겠죠. 그리고 이게 그 얘기는 이제 원시적인 형태예요. 원시적인 기계 요소다. 근데 원시적이라고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 좀 뒤에 지나가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인형이나 간단한 기계 장치 만들 때 요즘도 취미생활로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마찰차 잘 이용하면 이런 형태를 기어로 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예, 마찰차가 아주 좋죠. 그냥 적당히 로스도 적당히 생기고 적당한 힘으로 편하게 움직이는데 여전히 쓰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잘 쓰이는 곳은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언급하기로 하고요. 마찰차는 보통 원통 마찰차, 변속 마찰차, 원추, 호흡 마찰차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평마찰차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통 마찰차는 통의 형태를 했다 그러면 원통 마찰차죠. 그죠? 근데 원통 마찰차의 이 실제 마찰이 이루어지는 표면을 보면 이게 평평한 거는 평마찰차. 얘 마찰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마찰 면적을 좀 늘리면 마찰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꺾어서 홈을 판 거죠. 마찰 면적을 늘어나게. 이거는 V홈 마찰차. 됐죠? 그리고 변속 마찰차가 있는데 변속 마찰차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원판 마찰차예요. 원판이 있는데 요 작대기 요 축을 가운데 원의 이 원판의 중심에 가까이 되면 천천히 돌 테고, 그죠? 이게 천천히 돌 거 아니에요. 요만큼 돌면 얘도 요만큼 도니까. 근데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띄어서 얘를 배치해서 딱 마찰을 표면을 딱 컨택시키면 훨씬 빠르겠죠. 얘는 똑같이 돌고 있고 얘 붙는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얘의 속도가 변화를 줄 수 있다. 얘의 속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변속 가능하다. 예, 변속 마찰차 중에 이런 형태는 원판 마찰차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원추 마찰차는 뭐 말 그대로 원추 모양이죠. 축이 평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 수 있는 원추 마찰차. 그리고 홈 마찰차가 이제 이거 V홈 마찰차죠. 그러니까 홈이 있으면 홈의 기준으로 하면 얘는 홈 마찰차, V홈 마찰차. 자,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다른 마찰차들은 너무나 단순한 구조인데
변속 마찰차는 정말 재밌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변속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런 간단한 기계 구조로 나올 수 있는 기계 설계, 기계 요소가 거의 없죠. 예. 지금 요 그림들은 이제 공면의 변속 마찰차인데, 공면 변속 마찰차라고 하는데, 요걸 공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것을 구 형태로 하는 것도 있어. 구면 변속 마찰차도 있는데, 뭐 원리나 뭐 작동하는 내용은 똑같죠. 예. 그래서 요 그림이 기본 1대1로 변속 속도를 그냥 제공하는 거죠. 동력을. 그러니까 힘보다는 회전 속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위든 아래든 얘가 뭐 1초에 한 바퀴 돈다. 그럼 얘도 1초에 한 바퀴 돌잖아요. 면이 요 직경이 여기 직경과 요 직경이 동일할 테니까. 근데 요 직경을 이런 식으로 얘는 작고 얘는 넓게 바꾸면 속도의 변화가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얘를 고정으로 하고 이렇게 접촉면을 바꾼다. 그러면 얘는 엄청 빨라지겠네. 반대로 얘를 고정한다면 얘는 느려질 테고, 반대로 이거와 또 반대로 이쪽을 아래로 꺾어서 요쪽의 면 그리고 요쪽의 면의 변화를 주면 또 그거에 따라서 속도 변화가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마찰차만 가능한 구조야. 이거는 정말 자전거에 있는 그 다단 변속기의 기어들 봐요. 그러니까 힘을 전달하는 데는 체인에 의한 자전거 변속 장치가 훨씬 유리하겠지만, 속도를 아주 여러 가지 속도를 작은 구조물로 변화를 준다 한다면 이제 마찰차만한 게 없는 거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마찰차가 지금 어디에 주로 쓰이느냐? 무단 변속기 CVT 엔진에 쓰여요. 이 CVT 엔진인데, 여기 체인같이 이렇게 벨트 같은 게 있거든요. 체인이 아니고 벨트라고 봐야죠. 근데 마찰차야. 이걸 벨트라고 굳이 구분할 게 아니고, 마찰차가 이렇게 공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얘는 이제 거의 고정이고, 얘 보면 요 위에 원판이 요 모터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아래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만약에 내려왔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요 벨트가 밀려서 요만큼까지 올라갈 거 아니. 그죠?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 속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 CVT 무단 변속기에 사용되는 마찰차 예제를 같이 봤고요. 다음은 벨트입니다. 벨트는 뭐 너무들 잘 알죠. 이거 우리 때까지만 해도, 저희 때까지만 해도 방앗간 가면 벨트를 엄청 많이 봤어요. 방앗간. 근데 여러분들은 방앗간 갈 일도 없고, 요즘 방앗간은 또 그렇게 안 하니까 거의. 예전에는 그 엔진이든 모터든 하나를 두고, 엔진이나 모터를 하나를 두고 여러 개의 기계를 막 작동시킬 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모터나 엔진이 워낙 비싸고 귀하니까 큰 놈 하나 갖다 놓고 모터 하나 갖다 놓고 나머지를 막 벨트를 막 연결하는 거야. 막 위에 축 막 걸어 놓고 벨트를 연결하고, 하나 돌면 나머지가 쿵딱쿵딱하고, 벨트의 그 길이에 따라서 속도도 다 다르고, 방앗간 가면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벨트가 쓰기도 편하고 정확하게 회전 속도를 맞추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속도 변화도 줄 수 있고, 예. 동력과 속도를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지금 또한 쓰임새가 많아요.
일단은 앞에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벨트가 얘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V벨트라고 하거든요. V벨트. 근데 벨트의 면을 평평하게, 예전엔 평평하게 하고, 그나마 마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고무재질 쓰고 막 그랬는데, 평평하면 평벨트. V자다 그러면 V벨트예요. 그래서, 이 벨트, 얘가 V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중 V벨트다. 얘기하는 거고, 이 V벨트, 다중 V벨트에 같이 한 쌍으로 사용되는 게 풀리인데, 풀리 또한 이렇게 홈이 V자로 이렇게 쭉 여러 개 있어. 그래서 다중 V벨트 풀리다. 얘는 풀리예요, 풀리. 앞에서 보면 여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거. 이 풀리라고 보면 되고, 부르면 되고요. 보면 되고가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얘도 V자로 돼 있는데 앞에서는 V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옆으로 돼 있어. 걔와 V자니까 얘도 V벨트인가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얘는 타이밍 벨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 이게 만들어졌냐? 벨트의 약점은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평벨트 막 고무 재질로 해도 안 됐어. 그래서 면적을 키우기 위해서 막 V자로 하고 막 재질 키우고 아주 강하게 당겨서 장력을 키우고 해도 결국은 이제 미끄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톱니산처럼 이렇게 그 홈들을 이쪽 방향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판이 뜯겨 나가지 않는 한은 그 위치로 딱딱 맞춰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고무판의 약간의 연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 범위 내에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건 뭐 무시할 정도고요. 이 고무판이 뜯겨 나갈 때까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동력, 속도 전달이 가능하다. 미끄럼 없이. 이게 타이밍 벨트. 얘도 뭐 타이밍 풀리죠. 뭐 그냥 풀리가 아니고. 자, 벨트는 이렇게 동력을 전달한다. 아니면 속도의 변화를 좀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성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요 초록색 벨트가 쭉 돼서 물건이 딱 올리고 돌리면 물건이 쭉 이동하는 거. 예. 이 그림처럼 얘는 뭐 풀리의 크기를 일부러 다르게 작고 크게 해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좀 올라가긴 하는데 뭐 이건 풀리 크기는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이성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벨트는. 자, 벨트 간단히 끝내죠. 다음은 체인입니다. 체인도 뭐 워낙들 잘 알고 있잖아요. 자전거를 통해서 많이 정말 가까이 접했으니까. 예. 벨트는 뜯겨 나가면 망가지는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단단한 금속 재질로 하면 되겠다 하고서 나온 게 이 체인이잖아요. 체인이 금속이 뽀사지기 전까지는 뭐 문제 없는 거죠. 물론 이탈하는 일도 있긴 하는데 뭐 이탈이 안 되게 잘 관리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자, 그러면 이게 롤러 체인이죠. 롤러 체인. 그냥 체인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리고 이 안에 요 톱니바퀴 같이 생긴 얘가 스포라켓. 스포라켓을 뭐 문제없이 그냥 이해하고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거는 뭐 그다지 설명할 게 없어. 그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어. 예. 근데 중요한 건 롤러라는 체인, 그러니까 롤러라는 말이 앞에 붙었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게 롤러예요. 롤러. 그러니까 원통형의 롤러가 스포라켓의 2에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래서 롤러 체인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롤러가 아니고 여기에 롤러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 요거 지금 앞에 그림에 그 해당되는 체인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롤러 링크, 핀 링크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또 롤러 링크가 붙고, 핀 링크 붙고, 롤러 링크 붙고, 핀 링크 붙고 쭉 이어지는 건데, 한 파트만 이렇게 잘라낸 거죠. 여기 보면은 뭐, 당연히 롤러, 중요한 롤러도 있고, 롤러 안에 부싱도 있고, 롤러가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부싱 롤러?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마치 베어링이다 생각해야지 되는데, 뭐, 부싱을 써요. 워낙 튼튼해서. 그리고 핀도 있고, 핀이 있으니까, 핀 부분에 해당되는 게 핀 링크 플레이트고, 그게 연결된 게, 핀 링크구나. 부시 롤러, 롤러 링크 플레이트 요 부분이 이제, 롤러 링크구나.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는 다시 또 롤러 링크가 붙으면, 겉모양은 또 똑같이 나올 테고, 쭉 나올 테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요 핀을 잡아주는 요 기계 요소 있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스프링. 스프링 클립이라고 하는 걸 여기 떡떡 껴줘요. 이렇게. 핀이 옆으로 빠지지 않게. 그리고 해당되는 전용 공구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근데 요 그림과 달리 어떤 교재들 보면 이렇게 핀이 박혀 있는 게 있어. 핀 같은 게. 핀이 박혀서 한쪽을 딱 꺾어. 네. 요게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핀, 얘도 핀인데, 그 안에 꽂아. 그럼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해야지 될까? 쿼터핀이라고 해요, 쿼터핀. 요 구멍, 홀에다가 요 두 다리를 넣고, 두 다리를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한쪽 다리는 딱 꺾어주는 거죠, 안 빠지게. 뭐, 한쪽 다리만 껐든, 뭐, 둘 다 껐든 뭐 상관은 없는데, 이 쿼터핀에 해당되는 형태로 핀이 안 빠지게 고정을 해준다. 요런 명칭들 중요하죠. 그리고 뭐 체인에서는 뭐 롤러 링크다, 핀 링크다 요 정도까지만 중요하지 뭐 나머지들이야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도 뭐 오래 걸리진 않아요. 마지막 한 부분만 더 보면 되는데 그게 뭐냐? 사일런트 체인이에요. 지금 자전거 체인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다들 알죠? 뭐 자전거 탈 때 안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실외에서 간단한 체인 하나가 돌아가니까 그 정도 소음이고요. 그리고 뭐 오일이나 이런 거 해주면 더 조용해지긴 하지. 그런데 그게 체인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공장이나 창고나 뭐 이런 기계 장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엄청난 소음이거든요. 소음 자체가 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체인의 단점으로 정말 큰 문제가 소음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일런트 체인이 나오면서 좀 많이 제고가 됐어요. 사일런트, 뭐 사일런트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앞에 롤러와 달리 롤러는 없고 요런 형태가 돼 있어. 요게 이제는 요 스프라켓의 이 모양에 감싸지면서 들어가면서 한 번에 딱 접촉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접촉이 되는 거죠. 마치 그 기어들의 이빨이 잘 물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소음을 많이 줄였다. 사일런트 체인에서 중요한 건 별거 없어요. 근데 사일런트 체인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요 모양 똑같이 쭉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보면 평면이 있어. 이렇게 생겨있는 플레이트가 하나 껴있어요. 여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얘가 있어. 얘가 없으면 옆으로 흘러 빠지거든요. 이게 뭐냐? 안내 링크. 영문으로는 이제 가이드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 링크 플레이트가 중간중간에 껴있고 그 스포러켓 반대쪽에 해당되는 스포러켓은 홈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 홈에 맞춰서 이 안내 링크가 쭉 껴지면서 구속력을 갖는다. 옆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 예, 여기까지가 체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알고 있을 만한 것들만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된다. 예, 거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과제가 있어요, 과제. 예, 과제가 없으면 출석 체크도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뭐, 온라인 강의 올리고 알아서 접속하게 하면 좋은데, 그 시간에 접속하는 거가 어쩌다가 한 번이면 괜찮은데, 매주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안 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매주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온라인 강의 접속 가능한 시간을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길게 제가 잡아놓고 대신 출석 체크는 과제로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얘기해 주면서 과제를 얘기를 할게요. 이 과제인데 마찰차, 벨트, 체인 세 가지 했잖아요. 오늘 셋 중에 한 개를 택해서 사진 촬영을 하면 돼요. 사진 촬영은 지난번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고, 이메일 제목은 중요해요. 이거 제목 규칙 꼭 지켜야지 된다. 하지만 카톡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내면 좋겠는데요. 이미지 파일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또 컴퓨터로 옮겼다가 뭐 바꾼 다음에 보내면 쓸데없이 번거롭습니다. 그런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요. 사진 파일 이름은 요 부분은 안 볼게요. 요런 유의 과제에서는 사진 파일 이름은 중요하게 체크 안 한다. 그리고 마찰차의 경우 이제 자전거 부속품 중에 마찰차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혹시나 마찰차를 다른 곳에서 찾아서 사진을 찍으면 이거 추가 점수 줄게요. 그러니까 마찰차든 벨트든 체인이든 아무거나 선택해서 보내면 출첵도 되고 기본 과제 점수를 받는데, 마찰차 중에 정말 자전거 외의 곳에서 마찰차를 찾아서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추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요일은 강의도 따로 없고 과제도 따로 없어요. 아, 강의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강의가 있긴 있는데 그 문제풀이 과제가 아니고요. 강의가 아니고 문제풀이는 안 하고, 이 영상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제가 공지사항과 투표에 올린 것들, 그러니까 목요일 강의는 공지사항 잘 보시고 투표 잘 참여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중간고사에 대한 이메일이나 뭐 기타 등등을 보내면 피드백 잘 주시고, 피드백은 4월 17일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4월 17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강의가 4월 17일까지 금요일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야지 돼요.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됐죠? 뭐 궁금하거나 뭐 기타 건의 편하게 이메일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표소 가서 다른 사람들 접촉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투표소 내에서는 뭐 관리하는 사람들 있고 막 그러는데,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나온 다음에 거기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들 스스로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기온이 올라가면서 많이 좋은 상황으로 가는 듯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 근본적인 건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